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여보, 이 소리 뭐야?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 방에서 난 건 맞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사흘째. 빈 방에서 날 소리는 없었다. 복도 끝 할머니 방문 앞에 섰을 때 공기가 달랐다. 묵직했다. 민수가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방안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오래된 옷장 냄새, 약 냄새, 그리고 무언가 쇠 냄새. 저기, 지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옷장 뒤편 벽지가 살짝 들린 곳. 민수가 옷장을 밀자 작은 금고가 드러났다. 손바닥만 한 크기.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누가 연 거야? 지혜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모르겠어. 어머니 외엔 아무도 이 방에. 민수가 금고 문을 완전히 열었다. 안엔 단 하나. 접힌 종이 한 장.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5년 뒤 다시 열어라. 엄마. 뭐야 이게. 지혜가 민수의 어깨 너머로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다. 5년 뒤라니.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이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금고 안쪽을 더 살폈다. 바닥. 무언가 긁힌 자국이 보였다. 이거 누가 최근에 연 거야? 설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고등학생 딸 수아였다. 아빠, 엄마 뭐 하세요? 수아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금고를 봤다. 표정이 굳었다. 할머니 금고잖아. 그거 왜 열었어요? 너 알고 있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절대 열지 말라고. 왜?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된대요. 지혜가 종이를 수아에게 내밀었다. 이것 봐. 내 할머니가 뭔가 숨긴 거야. 수아는 종이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야? 민수가 소리를 높였다. 5년 뒤 다시 열어라. 도대체 왜? 뭘 숨긴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금고는 탁자 위에 놓였다. 종이는 그 옆에. 어머니가 빚을 남기셨을 수도 있어.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통장 봤잖아. 5년 전부터 계속 돈이 나갔어. 큰 돈이. 그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이었다. 어머니 통장엔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누구한테 뜯긴 거 아니야? 지혜의 추측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야. 그럼 왜 숨긴 거야?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신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아는 할머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할머니가 뭔가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작았다. 그래서 금고를 남긴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민수는 금고를 다시 들여다봤다. 바닥에 긁힌 자국. 누군가 이걸 열려고 했다.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5년 뒤. 민수가 중얼거렸다. 왜 5년이야? 왜 지금이 아니고?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금고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단 하나의 문장만 남기고 5년 뒤 다시 열어라.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금고의 의미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복도 끝 할머니 방에선 여전히 쇠 냄새가 났다. 그리고 벽 너머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무언가가 또 한 번 딱 소리를 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금고를 비쳤다. 민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탁자에 앉아 있었다. 지혜는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지만 손이 떨렸다. 여보,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그 통장 다시 봤어. 응. 5년 전부터 매달 300만 원씩 나갔어. 60개월이면 1억 8천. 민수가 계산을 끝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알아야 해. 어떻게? 어머니 수첩. 그거 아직 안 봤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평생 수첩을 들고 다녔다. 작은 검은색 수첩. 그 안엔 뭐가 적혀 있을까? 두 사람은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자 수첩이 나왔다. 민수가 첫 장을 폈다. 같은 문장이 페이지마다 반복되어 있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지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다. 매달 300만 원. 날짜도 일정했다. 매월 15일. 왜 15일이야? 모르겠어. 특별한 날인가?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15일. 특별한 의미가 있나? 없었다.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아버지 기일도 아니었다. 뒤에 더 있어. 지혜가 수첩 뒷장을 가리켰다. 거기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윤서진. 이 사람 누구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처음 듣는 이름인데. 혹시 어머니가 돈을 빌려준 사람? 아니면 빌린 사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불안이 커졌다. 여보, 혹시 어머니가... 지혜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혹시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 거 아니야? 1억 8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다. 큰 돈을 쓸 일이 없었다. 그런데 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이해가 안 돼. 민수가 중얼거렸다. 엄마가 왜 이런 걸 숨긴 거야?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신 거야? 당신이 몰랐던 거 아니야? 지혜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나도 몰랐어. 민수가 소리를 높였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나한테도. 그럼 누가 알아? 누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수아였다. 그만하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할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 됐어요. 벌써 돈 얘기예요? 수아야, 이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이유? 지혜가 되물었다. 1억 8천을 그냥 날릴 이유가 뭐가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를 믿어야죠. 믿어? 지혜가 비웃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엄마. 수아가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수아는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민수와 지혜는 침묵 속에 남았다. 민수는 혼자 할머니 방에 앉아 있었다. 수첩을 다시 펼쳤다. 윤서진이라는 이름을 바라봤다. 윤서진, 너는 누구야? 그는 검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수백 명이 나왔다. 어떤 윤서진인지 알 수 없었다. 아빠. 문 밖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가도 돼요? 응. 수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할머니 책상 옆에 앉았다. 할머니가 생전에 말씀하신 거 있어요. 뭐? 내가 태어난 날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대요. 민수는 수아를 바라봤다. 무슨 일?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날 많이 우셨대요. 왜? 몰라요. 그냥 행복해서 운 게 아니었대요.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아야, 너 언제 태어났지? 2009년 5월 15일이요. 15일. 민수는 수첩을 다시 봤다. 매월 15일. 출금일. 설마. 뭐가요, 아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림은 아직 흐릿했다. 수아야,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선물이다라고. 그게 다야? 아니요. 한 번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었다라고. 민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떨리는 목소리. 슬픔이 묻어있는 목소리. 아빠, 할머니가 뭘 숨긴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뭔가 큰 걸 숨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였다. 금고는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다. 여보, 지혜가 입을 열었다. 이 금고, 혹시 진짜 금고가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미끼일 수도 있다는 거지. 진짜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 어디?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가 남긴 힌트가 분명 있을 거야. 수아가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다. 바닥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천장.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 민수가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하늘을 좋아하셨나? 아니, 할머니는 항상 땅만 보고 사셨어요. 수아의 말에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밤은 깊어졌다. 금고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민수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다. 엄마 대체 뭘 숨긴 거야? 민수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다. 직원은 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프린트해 주었다. 5년 전부터 매달 300만 원씩 출금되셨네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계좌 이체 기록이 있는데요. 수취인 이름은 서진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민수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요양원. 어머니가 왜 요양원에 돈을 보낸 거지? 민수는 요양원 앞에 섰다. 오래된 3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제 어머니가 여기 계셨나 해서요. 이름은 김영숙인데. 아, 김영숙 할머니. 간호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할머니 안 계신 지 벌써 한 달 됐어요. 많이 보고 싶네요. 어머니가 여기 계셨어요? 네. 아니요, 할머니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매달 오셔서 한 분을 돌봐주셨죠. 누구요? 간호사는 민수를 2층 병실로 안내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운 노인 한 분이 보였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이분이에요. 윤서진 할아버지. 민수의 심장이 멎었다. 윤서진? 네. 할머니가 5년 동안 이분 병원비를 내주셨어요. 매달 빠짐없이. 왜요? 이분이 누군데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몰라요. 할머니는 설명 안 하셨거든요. 그냥 이분을 돌봐달라고만 하셨어요. 민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윤서진. 이 사람은 누구지? 어머니와 무슨 관계지? 할아버지, 깨어 계세요? 윤서진은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 하지만 민수를 보자 무언가 반응했다. 당신 누구요?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김영숙 할머니 아들이에요. 영숙이.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숙이가 보냈소? 아니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윤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흘렀다. 알고 있었소. 그분이 오지 않은 지 한 달 알고 있었소. 할아버지, 어머니와 무슨 관계세요? 윤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뭐가 미안하신 거예요? 다 내 잘못이오. 민수는 더 묻고 싶었다. 하지만 윤서진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지혜와 수아에게 모든 걸 얘기했다. 요양원? 할머니가? 지혜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응. 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윤서진이라는 할아버지 병원비를 내주셨대. 왜? 모르겠어. 그분은 아무 설명도 안 하셨대. 수아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윤서진 이 이름이 여기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 민수는 머리를 감쌌다. 엄마가 왜 그분을 도운 거지? 무슨 관계였길래?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혹시 할머니가 그분과? 말도 안 돼. 민수가 잘났다. 엄마는 아버지만 사랑하셨어. 그럼 뭐야? 1억 8천을 그냥 남한테 준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이해가 안 됐다. 민수는 혼자 할머니 방을 다시 뒤졌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단서가, 힌트가. 옷장을 열자 낡은 상자가 나왔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엔 사진들이 가득했다. 첫 번째 사진. 젊은 시절 어머니. 옆엔 아버지. 행복해 보였다. 두 번째 사진. 어머니 혼자.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한 모습. 세 번째 사진. 갓 태어난 아기. 민수 자신이었다. 그는 사진을 하나씩 넘겼다. 그러다 한 장에서 멈췄다. 흑백 사진. 어머니가 훨씬 젊었다. 20살쯤 되어 보였다. 옆엔 남자 한 명. 민수가 본 적 없는 남자였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1975년 여름. 서진과 함께. 민수의 손이 떨렸다. 서진? 윤서진. 요양원에 있던 그 할아버지. 설마. 민수는 사진을 다시 봤다. 어머니의 얼굴. 행복해 보였다. 너무 행복해 보였다. 아빠. 수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뭐 찾았어요? 민수는 사진을 숨겼다.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 뭔가 있잖아요. 수아가 다가왔다. 민수는 사진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수아는 사진을 봤다. 그리고 뒷면을 읽었다. 서진, 윤서진이에요? 아마도. 그럼 할머니와 이분이. 모르겠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엄마가 이분을 알고 계셨다는 거야. 오래전부터. 수아는 사진 속 할머니를 바라봤다. 젊은 할머니. 지금과는 너무 달랐다. 할머니가 이분을 사랑했나 봐요. 수아야. 아니에요? 수아가 되물었다. 이렇게 행복한 얼굴 처음 봐요. 할머니가 이렇게 웃으신 적 없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웃지 않으셨다. 아니, 웃으셔도 눈은 웃지 않으셨다. 그럼 할아버지는?
모르겠어. 아버지와 엄마는 중매로 결혼하셨어. 23세. 그럼 그 전에 누군가 있었던 거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첫사랑. 윤서진. 그런데 왜 5년 전부터 병원비를 낸 거예요? 모르겠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수아가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항상. 민수는 사진을 다시 봤다. 어머니의 얼굴, 윤서진의 얼굴.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엄마 당신은 평생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사진은 탁자 위에 놓였다. 이제 알겠어. 지혜가 말했다. 할머니가 왜 돈을 보낸 건지. 첫사랑을 잊지 못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민수가 반박했다.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 정말? 지혜가 되물었다. 그럼 왜 5년 동안 그 사람 병원비를 낸 거야? 1억 8천이야. 1억 8천. 모르겠어.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나도 이해 안 돼. 엄마가 왜 이런 걸 숨긴 건지. 침묵이 흘렀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이유? 지혜가 비웃듯 물었다. 첫사랑을 못 잊어서? 아니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뭔가 갚아야 할 게 있었던 거예요. 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그래요. 민수는 금고를 다시 봤다. 5년 뒤 다시 열어라. 왜 5년이었을까? 왜 지금이 아니었을까? 엄마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밤은 깊어졌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의미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이번엔 수아도 함께였다. 할아버지, 깨어 계세요? 윤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다시 왔군. 네. 할아버지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민수는 사진을 꺼냈다. 1975년 여름의 사진. 이거 할아버지 맞으시죠? 윤서진은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이 사진 어디서 났소? 어머니 방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머니와 무슨 관계셨어요? 윤서진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영숙이와 나는 약혼자였소. 약혼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1975년 여름. 우린 결혼하기로 했소. 하지만 내가 사고를 쳤소. 윤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소. 영숙이 아버지를 치었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영숙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소. 나는 감옥에 갔고 영숙이는 혼자 남았소. 수아가 입을 막았다. 그래서 할머니가 영숙이 집안은 파탄났소. 아버지를 잃고 빚더미에 앉았소. 나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소. 미안하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영숙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소. 그리고 내가 출소했을 땐 이미 결혼한 뒤였소. 당신 아버지와. 민수는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엄마는 할아버지를 용서 안 하신 거예요? 용서? 윤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용서할 수 없었겠지. 내가 영숙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내가 영숙이 인생을 망쳤는데, 그런데 왜 5년 전부터 병원비를? 모르겠소. 윤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5년 전 영숙이가 갑자기 찾아왔소. 내가 이 요양원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부터 매달 와서 나를 돌봐줬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수아가 물었다. 아무 말도 안 했소.
그냥 밥을 먹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게 다였소.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물었소. 왜 나를 돌보느냐고. 나는 당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당신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 뭐라고 하셨어요? 영숙이는 이렇게 말했소. 이제 됐어. 이제 내가 용서할 차례야. 민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 평생 침묵했던 어머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왔을 때 한 달 전이었소. 영숙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소. 서진아, 이제 나도 갈 시간이야. 하지만 너는 오래 살아. 내가 용서한 사람으로 살아. 윤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마지막이었소. 그 뒤로 영숙이는 오지 않았소. 민수는 집에 돌아와 지혜에게 모든 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할머니 아버지를 윤서진이 죽였다고? 응. 음주운전 사고로. 그런데 할머니가 그 사람을 5년 동안 돌봐준 거야? 응. 지혜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이해가 안 돼. 뭐가? 왜 그 사람을 돌봐준 거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이해가 안 됐다. 여보.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신 엄마가 남긴 건 결국 이거야. 빚.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쓴 1억 8천. 그게 다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뭐야? 지혜가 소리를 높였다. 당신 엄마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돈을 썼어. 우리 돈이었을 수도 있는 돈을. 그건 아니야.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 엄마 편만 들어. 엄마가 뭘 하든 이해하려고만 해. 그럼 넌 이해 안 해?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아버지를 잃고 혼자서 날 키우시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돌본 거야?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남자를? 그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해가 안 돼? 지혜가 비웃었다. 나도 이해 안 돼. 당신 엄마가 뭘 생각한 건지. 우리한텐 한마디도 없이. 지혜야, 엄마는 분명 이유가. 이유? 지혜가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이유가 있어? 당신 엄마가 남긴 건 빚뿐이야. 빚뿐이라고. 엄마. 수아가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만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수아야, 넌 몰라. 지혜가 말했다. 어른들 일이야. 아니요. 알아요. 수아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아요. 용서하려고 한 거예요. 평생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려고. 용서? 지혜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1억 8천을 쓴 거야? 용서하려고? 그게 뭐가 나빠요? 수아가 되물었다. 할머니는 마음이 편해지고 싶으셨던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떠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도 침묵했다. 수아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엔 침묵만 남았다. 금고는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다. 5년 뒤 다시 열어라. 그 의미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민수는 할머니 방에 앉아 있었다. 금고를 다시 열었다. 종이를 다시 읽었다. 5년 뒤 다시 열어라. 왜 5년일까? 윤서진을 돌본 기간이 5년. 그게 우연일까? 민수는 금고 바닥을 만졌다. 긁힌 자국. 뭔가 있었다. 숨겨진 것. 그는 손톱으로 바닥을 긁었다. 그러자 바닥이 들렸다. 이중 바닥이었다. 이게 뭐야? 아래엔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가 가장 미워했던 날, 나는 가장 널 사랑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글씨, 떨리는 필체. 엄마. 그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평생 미워하며 사셨다. 윤서진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을. 하지만 마지막 5년, 어머니는 용서하기로 했다. 미워하지 않고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내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 평생 말없이 살아오신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아였다. 아빠 울어요? 응. 수아가 들어와 민수 옆에 앉았다. 할머니 편지 찾았어요? 민수는 종이를 수아에게 보여줬다. 수아는 읽더니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래. 엄마는 대단한 분이셨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그 무게를 이제야 느낄 수 있었다. 민수는 지혜를 불렀다. 어젯밤 찾은 종이를 보여줬다. 이거 금고 아래 숨겨져 있었어. 지혜는 종이를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내가 가장 미워했던 날. 엄마가 날 사랑하셨다는 거야. 민수가 말했다. 내가 엄마를 미워해도 엄마는 날 사랑하셨어. 지혜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여보 미안해. 어제 너무 심했어.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아니야. 나도 이해해야 했어.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다. 근데 여보. 지혜가 종이를 다시 봤다.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5년 뒤 다시 열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열었어. 그럼 진짜 금고는 다른 데 있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 말이 맞았다. 그럼 어디? 수첩에 있던 말 기억나? 바닥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응. 그리고 이 종이. 내가 가장 미워했던 날. 지혜가 민수를 바라봤다. 당신이 어머니를 가장 미워했던 날이 언제야? 민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가장 미워했던 날. 아버지 장례식 날. 왜? 엄마가 울지 않으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아버지를 사랑 안 하신 건가 싶었어. 그날이 언제였어? 2009년 5월 15일. 수아가 태어난 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아가 태어나고 3시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어머니는? 엄마는 아버지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셨어. 수아를 돌봐야 했으니까. 그래서 15일마다 돈을 보낸 거구나. 지혜가 중얼거렸다. 수아 생일, 남편 기일,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민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가장 행복한 날이자 가장 슬픈 날. 그날을 평생 기억하며 사셨던 것이다. 그럼 하늘을 바라는 무슨 의미야? 수아가 물었다. 언제 나왔는지 거실에 서 있었다. 모르겠어. 엄마가 하늘을 좋아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하늘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별. 별? 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별은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민수는 수아를 바라봤다. 그럼 엄마는? 할아버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산소. 거기야.
뭐가? 진짜 금고. 아버지 산소에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아버지 산소로 갔다. 경기도 외곽, 조용한 산 중턱. 여기야. 민수가 아버지 묘 앞에 섰다. 깨끗하게 관리된 묘.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오셨던 곳. 어디를 봐야 해? 지혜가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분명 여기 뭔가 있을 거야. 민수는 묘 주변을 살폈다. 돌, 나무, 흙.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다. 아빠, 저기. 수아가 묘 뒤편을 가리켰다. 작은 돌탑이 있었다. 저거 할머니가 쌓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서. 민수는 돌탑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돌을 하나씩 치웠다. 그러자 바닥에 작은 상자가 나왔다. 쇠로 된 상자. 금고였다. 찾았다. 민수가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거웠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다. 어떻게 여는 거야? 지혜가 물었다. 상자엔 번호 자판이 있었다. 4자리. 비밀번호가 뭘까? 수아 생일? 아니야. 052로 눌러봤는데 안 열려. 민수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기억하고 싶어 하셨던 날. 가장 중요한 날. 아버지 생일? 1203. 민수가 번호를 눌렀다. 딸깍. 금고가 열렸다. 열렸어. 세 사람은 금고 뚜껑을 열었다. 안엔 서류 봉투가 가득했다. 민수는 첫 번째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안을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지혜가 서류를 봤다. 눈이 커졌다. 이건 빚 보증서?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빚을 갚은 기록이야. 뭐? 서류엔 빚 상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채무자는 김민수, 채권자는 여러 명. 내가 빚이 있었어? 민수는 당황했다. 10년 전. 맞다. 뭐가?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빚이 2억이었어. 그걸 할머니가 갚으신 거야? 수아가 물었다. 아니, 나는 다 갚았어. 5년에 걸쳐서. 정말? 민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상환 날짜.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매달 350만 원씩. 이건 내가 갚은 금액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는 매달 200만 원씩 갚았어. 근데 여기엔 3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 지혜가 서류를 더 자세히 봤다. 여보, 이것 봐. 서류 밑에 메모가 있었다. 민수가 모르게 매달 150만 원씩 더 보탰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서 아들이 고생할까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그럼 할머니가 5년 동안. 지혜가 계산했다. 150만 원 곱하기 60개월 9천만 원. 거기다 윤서진 할아버지 병원비 1억 8천. 수아가 말을 이었다. 합치면 2억 7천. 민수는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 왜 혼자 다 짊어지셨어? 지혜도 눈물을 흘렸다. 수아는 할머니 묘를 바라봤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세 사람은 집에 돌아와 서류를 펼쳤다. 금고 안엔 서류만 있는 게 아니었다. 두 번째 봉투. 민수가 열었다. 이건 집 등기부? 우리 집? 지혜가 물었다. 아니, 엄마 집. 엄마가 사시던 집. 민수는 서류를 읽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엄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 언제? 10년 전. 내가 사업 실패했을 때. 얼마? 1억 5천. 지혜는 입을 막았다. 그럼 할머니는 집까지. 응. 집까지 담보로 잡히셨어. 날 위해서.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안 됐다. 근데 여보,
지혜가 서류를 더 봤다. 이것 봐. 대출이 5년 전에 다 갚아졌어. 뭐? 응. 일시상환. 1억 5천을 한 번에 갚았어. 어떻게? 민수는 다음 서류를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이건 아버지 보험금? 보험금이 있었어? 몰랐어.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 놓으셨던 거야. 서류엔 보험금 지급 내역이 적혀 있었다. 2억 원. 5년 전 5월 16일 지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에 받은 거네. 지혜가 말했다. 만기 보험이었나 봐. 민수는 다음 장을 넘겼다. 어머니의 메모가 있었다. 민수야,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으로 집 대출을 갚았다. 이제 우리 집은 빚이 없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준 거야.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 엄마. 지혜도 눈물을 흘렸다. 수아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그럼 할머니는 보험금을 우리한테 안 주시고 집 대출을 갚으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민수가 다음 서류를 봤다. 윤서진 할아버지 병원비로 쓰신 거야. 왜? 지혜가 물었다. 보험금을 그렇게 쓰신 이유가 뭐야? 민수는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안엔 편지가 한 장 있었다. 어머니의 필체. 떨리는 글씨. 민수야, 엄마는 평생 많은 걸 미워하며 살았다. 아버지를 잃은 걸, 가난한 걸, 너에게 더 해주지 못한 걸, 그리고 윤서진을. 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였고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엄마는 깨달았다. 미워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걸. 그래서 엄마는 5년 전부터 서진을 용서하기로 했다. 매달 15일 너의 생일이자 아버지 기일인 그날 엄마는 서진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봐줬다. 용서하기 위해서. 아니, 엄마 자신을 위해서.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용서하는 마음이야. 너도 엄마를 미워했을 거야. 엄마가 너에게 더 해주지 못한 걸,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걸. 하지만 엄마는 내가 미워해도 괜찮아. 엄마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가장 미워했던 그날에도 엄마는 가장 너를 사랑했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났겠지. 슬퍼하지 마. 엄마는 이제 편안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 너도 그렇게 살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 그게 엄마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야. 사랑한다, 민수야.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혜는 민수를 안았다. 수아는 두 사람을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서류는 모두 탁자 위에 정리되어 있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민수가 말했다. 평생 혼자 다 짊어지시고 할머니는 우리가 편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수아가 말했다. 빚도 모르게 갚아주시고 걱정 안 하게 하시려고. 지혜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여보, 미안해. 뭐가? 내가 어머니를 오해했어. 빚만 남기셨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아니야. 나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안 했어. 그냥 돈만 생각했어. 지혜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 민수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이셨는지. 수아가 금고를 들어 올렸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거실에 두자. 민수가 말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왜요? 엄마를 기억하려고.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잊지 않으려고. 수아는 금고를 거실 선반 위에 올렸다. 그리고 할머니 사진을 그 옆에 놓았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세 사람은 할머니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이번엔 혼자였다. 할아버지. 윤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왔군요. 네. 할아버지께 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는 봉투를 꺼냈다. 안엔 돈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5년 동안 쓰신 병원비예요. 1억 8천. 왜 이걸 내게? 할아버지 받으셔야죠.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 쓰신 돈이니까.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받을 수 없소. 왜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돈을 받겠소? 나는 영숙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요. 할아버지. 민수가 윤서진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5년 동안 할아버지를 돌보며 용서하셨어요. 알고 있소.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숙이는 천사였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다니. 천사가 아니었어요. 민수가 말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 그래도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그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윤서진은 한참을 울었다. 민수도 함께 울었다. 할아버지, 이 돈 받으세요. 그리고 오래 사세요.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고맙소. 윤서진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숙이를 닮았소. 착하고 강하고. 아니에요. 저는 약해요. 어머니만큼 강하지 못해요. 아니요. 당신도 강하오. 여기 온 것만으로도. 민수는 웃었다. 윤서진도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시오.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셨나요? 윤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랑했소.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요. 어머니도 할아버지를 사랑하셨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영숙이는 날 용서해줬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 산소로 갔다. 묘 앞에 앉았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으로 엄마가 많은 걸 하셨어요. 집 대출도 갚으시고 윤서진 할아버지도 돌보시고. 민수는 웃었다. 아버지는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죠?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엄마가 용서할 수 있게.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민수는 묘 앞에 술을 따랐다. 그리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이제 엄마도 아버지 곁에 계실 거예요. 두 분 다 편히 쉬세요. 민수는 집에 돌아왔다. 지혜와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윤서진 할아버지 만났어요? 수아가 물었다. 응. 돈 드렸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고맙다고. 엄마를 닮았다고. 지혜가 웃었다. 할머니 아들이니까. 당연히 닮았지.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금고는 여전히 선반 위에 있었다. 여보. 지혜가 입을 열었다.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뭐? 어머니가 왜 5년 뒤에 열어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만약 엄마가 살아계실 때 이 금고를 열었다면 우리는 이해 못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해해. 지혜가 말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수아가 금고를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열었다. 뭐하니, 수아야? 할머니가 또 뭔가 남기셨을 것 같아서요. 수아는 금고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러다 뭔가 발견했다. 이것 봐요. 여기 또 뭔가 있어요. 금고 뚜껑 안쪽. 작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USB? 민수가 USB를 떼어냈다. 그리고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음성 파일.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요. 수아가 말했다. 민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수야, 지혜야, 수아야. 세 사람은 숨을 죽였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너희는 금고를 찾은 거겠지. 그리고 엄마가 남긴 모든 걸 봤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엄마는 평생 많은 걸 미워하며 살았어. 가난을, 운명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지만 마지막 5년 엄마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알았어.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했겠지. 아버지 장례식 날 엄마가 울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그날 엄마가 울지 못한 건 수아가 태어났기 때문이야. 생명과 죽음이 함께 온 날. 엄마는 무너질 수 없었어. 너희를 위해서. 지혜야. 엄마가 너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못 돼서 미안해. 엄마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 감정을 잘 표현 못했어. 하지만 너를 딸처럼 사랑했어. 너 덕분에 민수가 행복해졌어. 고마워. 수아야. 할머니의 사랑하는 손주. 너는 할머니가 살아갈 이유였어.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견딜 수 있었어. 모든 슬픔도, 모든 후회도. 너는 할머니의 선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이제 엄마는 떠나야 해. 하지만 두렵지 않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 거라는 걸 알으니까. 너희가 서로 이해하며 살 거라는 걸 알으니까. 그게 엄마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거야. 돈이 아니라 사랑. 미움이 아니라 용서. 그렇게 살아, 우리 가족.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너희들.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녹음이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지혜도 울었다. 수아도 울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한참을 울었다. 엄마 우리 사랑해요. 민수가 중얼거렸다. 할머니 고마워요. 수아가 말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다. 금고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비밀은 없었다. 어머니의 사랑만 남았다. 금고는 이제 가족의 상징이 되었다. 거실 선반 위 할머니 사진 옆에 놓여 있었다. 엄마. 수아가 지혜를 불렀다. 네. 학교에서 과제 받았어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발표하기. 그래. 뭘 할 건데? 이거요. 수아가 금고를 가리켰다. 할머니 금고 이야기 할 거예요. 지혜는 웃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야? 아니요. 슬픈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왜? 할머니가 우리한테 사랑을 남기셨잖아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지혜는 수아를 안았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민수는 직장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민수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더니 웃었다. 어머니 덕분이야. 어머니? 응.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게 있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분이셨네. 응. 정말 좋은 분이셨어.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하늘.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세 사람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식탁이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수아가 물었다. 응. 승진 제안 받았어. 진짜요? 축하해요. 고마워. 민수는 웃었다. 사실 예전엔 승진에 관심 없었어.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 지금은? 지혜가 물었다. 지금은 달라. 엄마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아.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수아가 말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금고 앞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민수가 물었다. 할머니 돌아가신 지 2달. 지혜가 대답했다. 맞아. 그래서 오늘은 엄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 뭐려? 엄마가 하시던 걸 우리도 해보는 거야. 민수는 봉투를 꺼냈다. 안엔 돈이 들어 있었다. 이건 윤서진 할아버지 병원비. 이번 달 것. 아빠가 내는 거예요? 응. 엄마가 하시던 걸 이어가려고. 지혜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나도 도울게. 나도요. 수아가 손을 올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할아버지를 돌보는 거야. 네. 세 사람은 함께 요양원을 찾았다. 처음으로 가족이 다 함께. 할아버지. 윤서진은 세 사람을 보고 놀랐다. 다들 왔군요. 네. 저희가 이제부터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 돌볼 거예요. 수아가 밝게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소.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수가 말했다. 할머니가 하시던 걸 이어가고 싶어요.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지혜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고맙소, 너무 고맙소. 네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론 울었다. 할머니가 있었던 자리. 이제 세 사람이 채우고 있었다. 아빠, 수아가 말했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네. 우리가 할머니처럼 살고 있잖아요. 민수는 룸미러로 수아를 바라봤다. 엄마처럼? 네. 용서하고 사랑하고. 민수는 웃었다. 그래.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여보. 지혜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그동안 어머니를 오해해서. 아니야. 우리 다 그랬어. 이제는 달라. 난 할머니를 이해해. 그리고 존경해. 나도 그래. 민수가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건 정말 소중한 거야. 응. 사랑.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미소 지었다. 할머니의 사랑이 차 안가득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금고 앞에 앉았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 규칙을 만들까? 민수가 제안했다. 무슨 규칙이요? 매달 15일마다 여기 모여서 할머니 이야기하는 거야. 좋아요. 수아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우리가 그달에 누굴 용서했는지, 누굴 사랑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이 첫 번째 모임이네요. 수아가 말했다. 맞아. 그럼 시작할까? 세 사람은 금고 앞에 둘러앉았다.
할머니 사진을 가운데 놓고 저부터 할게요. 수아가 손을 들었다. 저는 이번 달에 엄마를 용서했어요. 엄마를? 지혜가 놀랐다.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심하게 말했던 것. 저 그때 엄마가 미웠어요. 수아야.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엄마도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용서해요. 지혜는 수아를 안았다. 고마워, 수아야.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민수가 다음 차례였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했어. 자신을? 응. 엄마를 이해 못했던 나를. 엄마를 힘들게 했던 나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나를 용서해.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지혜 차례. 나는 할머니를 용서했어. 아니, 용서가 아니라 이해했어. 엄마를? 응.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는지. 지혜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나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 사진을 향해 절을 올렸다. 할머니, 저희 잘 살게요. 금고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의 상자가 아니었다. 사랑의 상징이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별. 오늘 밤 별은 유난히 밝았다. 1년 후 5월 15일. 수아의 생일이자 할아버지 기일. 그리고 할머니가 윤서진 할아버지를 처음 찾아간 날. 세 사람은 할머니 산소 앞에 섰다. 할아버지 산소 옆에 할머니가 잠들어 계셨다. 할머니, 할아버지. 민수가 술을 따랐다. 잘 계시죠?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지혜가 꽃을 놓았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희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수아가 편지를 꺼냈다. 할머니, 제가 편지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잦아들었다. 할머니께. 1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떠나신 지. 처음엔 정말 슬펐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남기신 금고 덕분이에요. 그 안에 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사랑. 아빠는 이제 더 자주 웃어요. 엄마는 더 따뜻해졌어요. 저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할머니,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해요. 그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윤서진 할아버지도 잘 계세요. 우리가 매달 찾아뵙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이야기만 하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사랑하며 살게요. 용서하며 살게요. 그게 할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 할머니, 편히 쉬세요. 우리는 잘 살게요. 수아가 편지를 접어 묘 앞에 놓았다. 세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 민수가 말했다. 이제 윤서진 할아버지한테 가볼까? 네. 세 사람은 요양원으로 갔다. 윤서진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왔군요. 윤서진이 웃었다.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수아가 케이크를 꺼냈다. 제 생일이에요. 할아버지랑 함께 축하하고 싶어요.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소, 너희 같은 가족이 있어서.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지혜가 말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웃고 이야기했다.
윤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숙이가 보이는 것 같소? 할머니가요? 응. 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소? 어머니 분명 웃고 계실 거예요. 민수가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니까. 집에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금고 앞에 오늘도 금고데이. 수아가 말했다. 응. 시작할까? 세 사람은 금고를 열었다. 안엔 이제 편지들이 가득했다. 1년 동안 쓴 편지들. 서로에게 쓴 편지. 할머니에게 쓴 편지. 자신에게 쓴 편지. 이번 달 편지 넣을까? 민수가 자신의 편지를 금고에 넣었다. 지혜도 넣었다. 수아도 넣었다. 금고는 이제 비밀의 상자가 아니었다. 사랑의 보관함이었다. 할머니. 민수가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지혜가 덧붙였다. 용서하며 살고 있어요. 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 사람은 금고를 닫았다. 하지만 이제 그 안의 사랑은 닫히지 않았다.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별. 저기 할머니 계실까? 수아가 물었다. 응, 계실 거야. 민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가 남긴 금고. 그 안엔 비밀이 있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슬픔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평생 미워하며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것. 용서, 사랑, 그리고 가족.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따뜻했다. 할머니가 안아주는 것처럼. 할머니 사랑해요.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할머니의 숨결 같았다. 금고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거실 선반 위. 할머니 사진요. 이제 더 이상 비밀의 상자가 아니었다. 사랑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영원히 살아있는 곳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